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강력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서서히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금리를 인하한다라든지 양적 완화를 추가한다든지. 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러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이 기회인가? 최근에 주가 하락률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 시장 자체가 하락세를 계속 보이는 부분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금은 워낙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유입돼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닥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인데요.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주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주식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추가 경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반대 매매도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떠한 정책들 실효성을 과연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집중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안정성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좀 달콤한 하루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미국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약간 선물 같은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을 겁니다. 증시가 워낙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패닉 상태도 있고 좀 힘들고, 네, 주식 하기도 싫고 정말 짜증나고, 뉴스 기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부부싸움 날까 두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긴 하던데,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에서부터 싸우지 마시고요, 일치단결 하셔가지고 좋은 부부 사이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 즉 그것을 콕 집어서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안감을 계속 키웠었다면 그것을 완전히 인정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가자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전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3일이죠. 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쯤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하고 주라고 나누죠. 이제 미국은 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주하고 지방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해서 500억 달러, 이 우리나라 돈으로 61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 규모의 연방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적으로 딱 집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일단 이것을 잠재우는데 집중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의사와 병원이 환자의 치료에 유연성을 갖도록 연방 규제와 법에 대한 면제를 이렇게 줄 것이다. 이런 비상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즉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확산을 저지하고 그 다음에 이 국면을 잠재우기 위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다음에 최근에 유가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미국이 전략류의 비축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미국이 사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공급 물량을 즉 줄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감산하지 않으면 미국이 그거 다 가지고 있을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감산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 부분에서도 미국이 어느 정도 손을 좀 써줬다라고 얘기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요, 드라이브 스루 아시죠? 한국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검사를 하는 이 드라이브 스루의
도입을 하게 되고 검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여행 금지를 진행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정말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 여행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내려져 있지만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까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지금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거든요. 드라이브 스루.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으로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국가에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빨리 좀 잡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부양책 법안에 대한 합의가 가까워 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중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즉 주말 동안에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제 급여세 면제를 거두지 않겠다. 물론 이제 브레이크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급여세 인하라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라고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정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긴급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500억 달러를 이렇게 진원하는 부분들, 드라이브 스루 도입 검토, 부양책 합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이제 집중적인 타겟이 되는 거죠. 이것은 시행이 되는 것이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연준은요 30년물 국채 매입에 나섭니다. 국채를 매입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양적 완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 비상사태,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 이 3박자를 통해서 다우지수가 10% 가까이 폭등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20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2008년, 10년 이후에 최고 수준의 상승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2008년, 10년입니다. 2008년 10월이죠. 2008년 10월. 이 2008년 10월이 무슨 날이냐면 주가가 크게 폭락하고 나서 바닥을 잡던 바로 그 시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양적 완화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정책들을 통해서 2009년이죠. 2009년 한 3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완벽한 바닥이 확인되긴 했습니다만 그 시점이 최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포인트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 조금 가까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바닥을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상황이라면 현재 포인트가 공포심의 극에 달했을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타겟팅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들고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고 전쟁에 나가는 어떤 그런 군인의 마음들, 총을 정비하고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준비들을 이제 조금 슬슬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요. 두 번째 이야기가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를 노린 주식형 펀드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증시가 폭락할 때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바닥이 가까워 왔을 때만 또는 바닥일 경우에만 이런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게 폭락한 시점에서 또 계속적으로 폭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주가의 어떤 이런 매수 유입을 통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달았다는 얘기죠.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막바지에 달았을 테고 환매,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주식 방어, 정부 정책 등등등이 지수를 유지시켜 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예상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들어가시면 이런 큰 변동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냥 쫓겨날 수가 있어요. 쫓겨나면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큰 자금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다
빠져나온 그 자리에 빈집에 들어가는 거죠. 네, 빈집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빈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양만 올라요. 좀 짜증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수 조건을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조금 더 시장에 그래 바닥을 좀 노려보자. 저놈들이 매수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자. 쟤네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도록 해보자 라고 생각했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기회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투자자의 환매가 몰렸고요. 이번 달에만 1230억 원이 빠져나갔다. 해외 채권형 펀드에서도 940억이 이탈했다. 여기 이제 고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뭐 어디로 갔다라고 딱 특정 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최근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됐고 이 자금 유입 규모는 무려 5천억 달러에 달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쪽으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 쪽으로 괜찮고요. 이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수가 하락한 폭이 크면 클수록 이 매력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그동안 주식 거래를 안 했던 투자자들까지도 들어오고 있다. 주로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반등이 나갈 것이다. 뭐 중소형주도 나갈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바닥에서 반등이 먼저 시작되는 것은 대형주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마도 큰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자금들이요. 이럴 때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런 자금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작은 종목들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종목들을 가지고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네,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책 이슈입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을 더 부양시켜 주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추경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 경정 예상 규모죠. 이것을 증액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도 검토가 되어 있고요. 여러 다각도로 아주 그냥 밀어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완벽하게 이런 노림수 있겠죠. 이제 타겟팅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있다는 것은 증시의 폭락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 16일, 즉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공매도 금지는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금지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17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와대도 그 방향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우리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추경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초당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사실적으로 힘든 느낌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된다면 안 되겠죠. 오히려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 추경 예산안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나와야 할 이야기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통위에서도 아마 이번에 금리 인하를 강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임시 금통위를 일단 열고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경제 금융 상황 특별 점검 회의에 이주열 총재가 참여를 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주문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우리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부분들은 이제 자사주 취득의 한도를 늘려주는 거죠. 야, 니네들 자사주는 조금만 해야 돼. 조금만 매수해야 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을 확대해주겠다. 너희들 사고 싶은 대로 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사주를 많이 사게 되면은요,
지수 방어에 대한 역할이 커집니다. 보통은 막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이 지분율을 더 강화해가지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책으로 한도를 좀 줬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살 수 있으면 니들이라도 많이 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한 부분들이고 아마 대주주라든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지들이 아니죠. 자기들이 그분들이 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좋죠. 왜 와이낫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대외적으로 보기도 되게 좋겠죠. 지수를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고 있고요. 속내는 야 이때 주식 끌어모아. 우리가 지분을 더 늘려가지고 수익을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 이제 반대 매매죠? 이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이제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 매매를 억제하게 되는데,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증거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반대 매매 들어갑니다 하는 이 기간을 조금 더 늘려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알았어. 그냥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증거금이 부족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냥 좀 봐줘.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야기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으면 폭락이 없어요. 그냥 버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에 더 이상 매도가 강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저점이 잡히게 됩니다. 물려있는 사람들 특징은 또 뭐죠? 더 이상 나는 알아서 배째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 전부 다 보면 정책적인 이슈들입니다. 타겟팅이 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시장 자금의 동향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고 뉴욕 증시가 폭등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즉 이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기 부양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의 검토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락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기 중인 매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시장을 그만큼 받쳐줄 만한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슬슬 총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식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고 추경을 확대하고 반대 매매도 억제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증시 시장을 더욱더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변동성의 장세가 끝나고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빨리 잡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어떤 활용을 좀 하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시장의 운용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규칙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브릿지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상대 수를 읽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체스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황 이런 것들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시황을 가지고서 뉴스를 가지고서 여기에 확 젖어들어서 와 이제 들어가자, 야 이제 팔자 이런 식으로 부하 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알고 투자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때와 나가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 이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짚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뉴스와 시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주말은 조금 활기차게 지내시고요. 그동안 좀 움츠러 계셨다라면 가까운 공원에 사람 좀 없는 곳으로요. 그렇게 좀 산책도 좀 하시고 분위기 전환도 좀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걱정을 잠시 덜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